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분만하고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대부분, 물론 이제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는 산모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산후조리원을 갔을 때 또는 선택했을 때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정말 중요시하는 산모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순수하게 진짜 나는 진짜 몸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순수하게 그 자체 이제 조리를 남의 그런 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몸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조리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몸매를 만들고 와야 되겠다. 이제 임신을 통해서 내가 몸이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도 거칠거칠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관리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이제 아니야, 나는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기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 겁이 나.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배우고자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 나는 음식을 너무 함부로 먹었어. 그리고 임신하다 보니까 잠도 많이 늘어서 잠자는 이런 것도 많이 틀어졌어. 그래서 좀 더 내 리듬을 형성시키고 식습관도 조금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조리원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 만들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조리원 모임, 조리원 기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적으로 동기들을 만들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리원도 보면 등급제로 막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와 아기와 엄마, 이 셋이 정말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이 됐어. 이제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뭔가 독립된 가정이라는 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다른 거는 다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정말 신생아 관리만큼은 좀 잘 되는 조리원이었으면 좋겠어. 또는 아니야, 나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해,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과연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선택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괜찮은 것 같아, 남들이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가듯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따라가듯이. 자, 최소한의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했을 때, 그거를 내가 관리받고 나왔을 때, 시간이 지나서 집에 갔을 때 그 돈이 아깝지는 않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 가치적인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리를 만족을 했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뭘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 설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중요시 하신 분, 그러면 다른 것들 2, 3, 4, 5, 6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테리어가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정말 우리 보면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좋은 커피숍에 가면은 분위기적으로 어때요? 약간 업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왠지 내가 공주가 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뭔가 내가 진짜 좀 멋진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런 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적인 거를 중요시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리를 원해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가격도 좀 적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좀 편안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 없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는 뭐 호텔에서 쉬는 우리가 호캉스로 하듯이 조캉스죠. 조리원에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만나거나 이런 만남 없이 정말 내가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내게 애기 안고 싶을 때 안고 싶고,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계획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곳, 이제 이렇게 해서 선택했을 때 나중에 그래도 난 잘 쉬고 나왔다, 편안하게 있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일단은 평범한 조리원에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뭔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좋겠죠. 음식도 조금 적당하고,
에스테틱도 좀 적당히 갖춰져 있고 인테리어도 썩 나쁘지는 않고 음식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신생아 관리도 이런 것들도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 그치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분은 조련을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체중 관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거기는 몸매를 피부를 정말 멋지게 만드는 선생님이 있다. 관리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잘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 나오신 분들은 조련 이제 딱 테스트라고 나온 다음에 정말 몸매를 조금만 이쁘게 만들고 나왔다더라. 피부가 정말 뽀얘졌다더라. 뭔가 정말 에스테틱적으로 좀 관리를 잘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엄마로서의 이런 몸매보다는 여섯의 몸매를 조금 갖추고 나왔다. 아니면 푸석푸석던 피부가 조금 윤기가 돌고 혈색이 돌아서 되게 만족한다. 자, 이랬을 때는 에스테틱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는 조련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하고 리보니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리원은 대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이 좀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음식적으로 좀 내가 식이 조절해야 되는 분이야. 이렇게 짠 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맛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을 잘 만든다더라. 그리고 맛깔스럽게 잘 한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식사 시간이 그래도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게 주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 같은 것도 잘 챙겨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왠지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갖춰주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고 싶어도 음식이 들어오면 어때요?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리듬을 못 맞출 경우에는 그런 환경적으로 그 조련만의 규율을 가지고 내 몸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들 만들기 때는 가끔 나는 너무나 사교적인데 나는 계속 애기랑 같이 있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조련 친구들 많이 만들고 나오고 싶어. 평상시에 내가 많이 외로웠고 근데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임신하면서 직장 나갔을 땐 동기들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분들은 너무 그 외로움을 탔는데 그 계기로 조련의 동기들과 좀 친구를 만들고 싶다, 좀 사교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조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조련이라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거꾸로 나는 사교적이지 않은데 되게 내성적이야. 근데 이번 계기로 아기를 낳는 계기로 내가 좀 더 사교적으로 바뀌고 싶어. 근데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기에는 나는 아직은 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밥을 같이 먹으면 어때요? 내가 말을 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남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같이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인사도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만남, 교감, 교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 꾸려져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래 조련에서 많은 친구를 만들고 나왔어. 외롭지 않게 하고 나왔어. 자, 그럼 그분은 선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독립된 가정.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의외로 되게 바쁘잖아요. 되게 바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막상 아기 낳고 조련 퇴실하고 집에 가가지고도 사실 시간을 많이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렇게 긴 시간을 휴가 내에 잡아가지고 시간을 갖기도 쉽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련에 있는 동안 최대한의 조금 장기적으로 좀 길게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독립된 공간에서 아기하고 엄마하고 이제 아빠랑 셋이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정을 만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볼까 대화도 많이 나누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저 엄마랑 아빠랑 서로 응원도 해가면서 우리 이제 엄마가 아빠가 됐으니까 서로 이제 잘해보자 뭔가 계획도 짜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 사람, 내 편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가끔 아기도 엄마가 아빠가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 아기를 보면서 뭔가 좀 아버님들 엄마들은 사실은 자주 안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아버님들은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붙어있다 보면은 아빠도 엄마 힘든 모습을 보고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 힘들겠구나. 어떤 부분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여서 아빠가 옆에서 어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관계를 될 수가 있어요. 관계 형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남에게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시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장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고 정말 엄마와 서로 이겨내는 모습도 있죠. 셋이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배워가고 또 엄마의 마음은 아빠가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배워가고 하면서 이게 정말 스스로 서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를 제대로 내가 20대 동안에 만들고 나가고 싶다 하신 분들, 프라이버시를 좀 더 만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쪽 관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련을 선택해야 되겠죠. 사실 대부분 이제 이런 독립된 가정과 프라이버시 중요시하는 이런 조련은 흔히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조련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프라이버시 중요시하잖아요. 아무도 방문을 시키지 않고 정말 딱 그 가정만 입시를 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프라이버트한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생아실, 과연 신생아실은 몇 명의 선생님이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연 신생아실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실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기 다루는 모습에서 좀 능수능란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음식이 정말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배우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인테리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음식도 좀 맛없으면 어때? 독립된 공간, 어차피 우리 신랑은 바빠. 근데 나는 집에 가가지고 아기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어떻게 안아줘야 되고 어떻게 웃는 걸 달래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젖병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떻게 씻어야 되고 또 가슴 수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유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것들 배우러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내가 조리원 선택했을 때 인테리어가 우선이냐, 그냥 조리원에 들어가는 거냐, 조리하러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체중 관리가 우선이냐, 배우는 마음이냐, 아니면은 뭐 기본 리듬을 형성시키기 위한 거냐, 동기 만들기냐, 독립된 가정 여러 가지 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머님이 정하시면 되겠죠. 자, 나는 일단은 배우는 게 우선이야. 그럼 이게 1번. 그러면은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는 좀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2번. 그리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리를 해야 되니까 자 3번. 나는 조리하러 갔고 별로 배우러 가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근데 자꾸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고 막 애기 콜하면서 애기 수유하라고 해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면 그분은 조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조리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쉬러 들어갔는데 자꾸 아기를 보내주고 아기를 모유를 먹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안 하면 왠지 내가 엄마 역할을 안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자책을 하게 되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내가 아기 낳는데 왜 엄마 역할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우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조련은 안 되겠죠. 그분한테는. 그쵸? 이분을 쉬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우선순위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엄마이기 전에 난 아직도 여자이기를 원해. 나는 그래서 에스테틱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되게 마사지를 되게 중요하고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조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예약할 때도 마사지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조리보다는 마사지를 어떻게 해주냐, 전신 마사지 어떻게 해주고 매트냐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나중에 입실했을 때 더 많이 이거를 만족하게 되면 또 따로 돈을 주고 끊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게 뭐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매겼을 때 최소한 1, 2, 3 정도는 내가 만족하고 나와야지 70% 조리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산후도우미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야. 산후도우미를 썼을 때도 이 도우미 이모님이 음식을 잘하느냐, 청소를 잘하느냐, 수유관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큰애나 아빠를 잘 체크해 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정말 아기를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저는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잘 해주세요 라고 먼저 의뢰를 하고 고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청소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산모예요. 근데 이모님이 애기만 막 안아주려고 하고 음식은 되게 맛있는데 청소는 굉장히 잘 안 해줘. 그럼 스트레스 받겠죠. 그쵸? 또는 나는 음식 먹는 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음식 너무 맛없어. 산후 이모님이. 근데 나머지는 너무너무 만족해. 그래도 이분은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 내가 중요한 거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였거든요. 친정 같은 분. 나는 친정엄마가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뭔가 친정엄마처럼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 음식 조금 적당히 해주고 청소도 적당히 해주고 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 당연히 아기를 안으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혼자 집에 아기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나랑 제잘제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모님 말수가 없어요. 너무 조용해. 너무 과묵해. 그럼 이분은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산후도우미를 선택했을 때도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애비 산모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미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현재 조리원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이런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잘 하셔서 우리 조리원 비용이 정말 아깝지 않게 효율성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